자, 대단한 부동산권대들의 김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래도 오피스텔 1년 동안 오피스텔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했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자, 오피스텔 투자를 또 지금이라도 해야 될지, 또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 이 아파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매매 시장 동향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하면은 사면은 떨어진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안 그렇습니다. 자, 2015년 하반기 이후에 전국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뛰었는데 이게 2020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이제 광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뛰었는지 자 보시게 되면은 전국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봤어요. 근데 20년 접어들면서 갑자기 수도권의 오피스텔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수익 보신 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많이 안 뛰었어요. 거의 안 뛰다시피 했는데 5대 광역시도 갑자기 2020년도 접어들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승이 있는데 경기도의 오피스텔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19.1% 엄청 많이 뛰었죠.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서울 같은 경우가 9%, 그 다음에 이 인천 같은 경우가 6% 해가지고 인천이 가장 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뛴 게 이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순인데, 이 이유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 최근에 아파트 값이 무섭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작은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나 1.5룸들이 많은 거 대비했을 때 경기도는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크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 2개짜리, 3개짜리 충분히 아파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 소형 아파트 값이 무섭게 뛰다 보니까 그 아파트 대용으로 이 오피스텔을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값도 많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용이 가능한,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바로 경기도의 대형 오피스텔이 전체적인 가격, 수도권의 가격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맞물려 가지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인천의 소형 오피스텔이 같이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을 권역별로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울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의 오피스텔이 많이 뛰지 않았겠냐, 아니면 도심권의 오피스텔이 많이 뛰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서남권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이 12.6%가 뛰었고, 강남권이나 이제 도시권 같은 경우는 7.3%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났는데, 이 이유는 바로 공급량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든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조건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서남권에 들어섰어요. 거기에 이제 일하는 인구수가 한 16만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다 합치더라도 3만 언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도 부족하고 거기에 새롭게 들어서는 주택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좀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나 이제 이런 동남권 같은 경우는 많이 뛴 거 대비했을 때 역시 예상한 대로 강북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북권은 오피스텔은 공급을 많지는 않지만 역시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근처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권이나 강남권으로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서울의 오피스텔 사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업무타운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타운 주변이 아니고 업무타운 일자리 내에 오피스텔이 있는 강남 안에라든지 도심 안이라든지 마곡지구 내라든지 또는 문정지구 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야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흥시설이 주변에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피스텔은 좀 집이 서울의 오피스텔 특히 좀 작다 보니까 먹거리를 막 싸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로바로 어떤 뭘 먹고 싶거나 뭔가 유흥을 즐기고 싶을 때는 바로 주변에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지 오피스텔 월세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된다, 유흥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이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도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색할이 많지 서울보다 한 2배 정도가 뛰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오피스텔이 경기도에 뛴 게 아니에요. 큰 오피스텔, 우리가 아파트 대용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경기도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한 오피스텔로 몰린 거죠. 대형 오피스텔로. 그러다 보니까 절반 가격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훨씬 큰, 서울은 작은 오피스텔 위주로 뛰인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큰 오피스텔이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큰 오피스텔은 투자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거주, 가족 단위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업무타운 내에 있고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는 오피스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가족 단위의 투자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학교 주변에 환경이 쾌적한 환경 주변의 오피스텔에 대형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셔야지 업무타운 내 오피스 투자하시면 서울하고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대형 오피스텔, 이 대형 오피스텔은 주변에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살기 좋은 환경 주변의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은, 자, 6월 기준에 했을 때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 한 2개짜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지역별로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 보게 되면 수도권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는 1억 8천만 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도권은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6천이고요. 5대 광역시는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8천이라고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5대 광역시별로 보게 되면은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원을 상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권의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가장 비싸요. 작년에 3억 3천 하던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6천으로 뛰었어요. 왜 도심권의 오피스텔이 가장 비싸냐면 서울에서 도심권의 오피스텔들, 고급 오피스텔이 이 도심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경희궁의 아침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도심권에 좀 큰 오피스텔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 남산 밑에도 굉장히 많죠. 매매 가격이 많이 끌어올려서 평균 매매 가격 큰 오피스텔이 도심권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남권, 강남권의 오피스텔은 오히려 강남 쪽의 오피스텔은 오히려 더 쌉니다. 한 3억 정도. 그 이유는 뭐냐면 강남에는 소형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강남권의 좀 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의 오피스텔이 강남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서남권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이 동남권에는 송파하고 강동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송파의 오피스텔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업무타운 내에 있지 않고 업무타운 밖에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송파에도 업무타운이라는 게 있죠. 문정지구 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문정지구 내 오피스텔은 업무타운 내에 있지만 송파권 자체의 오피스텔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문정지구 내 오피스텔이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 동남권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모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대형 오피스텔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같은 경우 우리가 방 하나짜리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 2개짜리는 평균 7천만 원 정도가 뛰었으니까 방 하나짜리보다 3배 정도가 더 뛰었고, 방 3개짜리 이상 같은 경우는 2억 7천 원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고, 방 2개짜리에 비해서도 뭐 4배 정도 가까이가 뛰었으니까 이 방 3개짜리 이상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역시 이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들은 거의 상승을 안 했고, 원룸 투룸들은 방 3개짜리 이상 좀 고급 오피스텔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1억 가까이가 좀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뛰었어요. 그죠? 그 다음 대단지 아파트가 뛰고 난 다음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이제 뛰었습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가 뛰고 나서 이제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 실거주가 가능한 이제 빌라들이 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5대 광역시도 그렇고, 이 오피스텔들 상승폭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좀 큰 평수의 좀 빌라들 가격이 좀 뛰지 않을까, 실거주하기. 그렇게 이제 예상을 여러분들이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가격이 뛴 것만큼 거래량이 활발하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감소하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위주로 이끌어가던 오피스텔 거래 물량이 경기도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들어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중대형,
40제곱미터 초과 방 2개짜리 이상 되는 오피스텔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오피스텔, 경기도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신축 위주로 좀 약간 많이 오르고 거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5년차 이내로 만약에 경기도 오피스텔, 중대형 오피스텔을 사신다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좀 덜 뛴 15년에서 20년 정도 차, 그 정도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은 조금 약간 추격 매수는 조금 늦었다고 보여지고 조금 연수가 된 거 위주로 구입을 하세요. 이제 임대시장 동향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세가나 월세가 뛰지 않으면 매매가가 뛰지 않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도가 아파트가 따라뛰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이 사다 보니까 전세 가격 뛰기 전에 미리 매매가가 뛴 게 경기도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임대가가 따라뛰는 게 오피스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평균 매매가를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전세가 평균 2억, 그 다음에 광역시가 전세가 평균 1억 3천이라고 했는데, 평균 매매가는 수도권이 아까 2억 제가 7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5대 광역시는 1억 8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금액 투자고, 이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갭 투자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7천입니다. 서울. 그 다음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7천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가 2억 6천이죠. 경기도가 2억 6천이고, 인천 같은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서울이 2억 2천, 그 다음에 경기도가 2억, 그 다음에 인천이 1억 2천이니까 갭 투자를 따져본다면 서울은 평균 5천만 원 정도가 오피스텔 투자 금액이고, 경기도는 평균 6천만 원 정도가 오피스텔 투자 금액, 인천은 평균 3천만 원 정도가 오피스텔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인천이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근데 인천이 갭 투자가 가장 저렴한 이유는 소형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은 갭 투자가 3천이니까 중대형 같은 경우도 갭 차이가 3천인 물건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낮으니까 중대형 위주로, 인천도 아파트 값이 지금 무섭게 뛰고 있으니까 이게 곧 아파트 대형으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오피스텔이 갭 투자가 만약에 3, 4천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역시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오피스텔, 아직까지 금액이 뛰지 않은 좀 갭 투자가 작은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 6월 오피스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2.5%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 전세가 비율을 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82%로 굉장히 높은데 5대 광역시는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5대 광역시가 투자 가치가 훨씬 낮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5대 광역시가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이쪽은 월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주로 대부분 월세로 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신 전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월세 수익률은 더 낮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비율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좀 많이, 월세보다는 전세로 많이 산다는 얘기고, 인천이 그 다음, 서울이 가장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서울이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거는, 서울은 그래도 오피스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은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세가가 낮더라도 서울은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매매 가격 상승세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다. 그러니까 월세는 많이 뛰지 않은 반면에 매매 가격이 좀 많이 뛴 거죠. 이 월세가 많이 안 뛴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러죠. 금리 대비 월세를 놓기 때문에 월세를 이 정도만 사람들이 예전에 금리가 뭐 5%일 때는 임대 수익률이 7%, 8%가 나와야지 만족을 하지만, 금리가 2, 3%일 때는 임대 수익률이 4%, 5%만 나와도 사람들이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상승률이 조금 적었고, 화폐가 좀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 거죠. 이러면서 임대 수익률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하락으로 오피스텔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저는 이제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지역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75인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오피스텔 수익률은 4.8%입니다.
그러니까 5대 광역시가 임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고 투자 가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5대 광역시는 투자성보다는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월세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가치 상승,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조금 더 적게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인천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고, 그 다음에 서울이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서울은 시세 차익을 가장 높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월세가 조금 적더라도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조금이라도 뛰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천의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 이 타이밍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인천도 작은 오피스텔이 너무 많거든요. 작은 거보다는 좀 큰 거, 중대형 위주로 사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은 걸 찾기보다는 갭 투자가 적은 거, 좀 큰 거 위주의 갭 투자가 적은 걸 위주로 사신다고 한다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 왜냐면 수도권에 실제로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곧 인천으로도 그 세력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제가 인천의 중대형을 얘기하니까 네가 인천의 중대형을 혹시 짓고 있는 거 아니냐,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저 인천의 중대형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거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도로 알아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건 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 오피스텔 시장 특징과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자, 오피스텔 가격 상승과 함께 임대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 오피스텔 하면 월세를 놓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전세를 놓는 이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한 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 갭 투자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중심 시장이 형성되고 주택 매매 시장과 동조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 소형 아파트, 이 점선, 검은색 점선이 소형 아파트 상승이에요. 자, 이 소형 아파트 상승과 동시에 요 보라색이 중대형 오피스텔에 같이 뛴 거죠, 동시에. 그리고 이제 소형 오피스텔은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하고 중대형 오피스텔이 같이 뛰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도권의 오피스텔 규모별 매매 전세 비율을 보게 되면 소형일수록 이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대형일수록 전세가 비율이 70%, 그러니까 15% 정도 차이 나니까 엄청나게 전세가 비율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중대형은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뛴 거예요. 소형은 매매 가격이 조금 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 비율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중대형, 수도권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추격 매수를 하면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에 무조건 새 거에 중대형 오피스텔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가격이 좀 덜 안 뛴 10년에서 20년 차에 조금 연수가 됐더라도 갭 투자가 적은 중대형 오피스텔을 찾는 게 저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축이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수도권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 수준이나 가격 상승률 모두 준공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5년 차 이후에 20년 차 내로 해가지고 구입을, 요게 어떻게 보면 틈새입니다. 요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근데 요게 단순하게 사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 10년 차 이후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가 단지가 큰 거, 대단지 오피스텔 위주로 사세요. 자, 두 번째가 대단지도 있지만은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좀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이 관리, 연수가 됐더라도 관리가 된 거, 15년 됐는데도 관리가 잘 된 것들은 신축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된 거 위주로 사야 되고, 세 번째로 무조건 역세권이나 업무타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경기도는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 위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역세권이면서도 이 아파트 같은 환경을 갖춘 지역,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만 여러분들이 만족한다고 한다면 오피스텔도 아파트 대형으로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 건축 연수별 오피스텔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신축이 굉장히 비쌉니다. 384.9인데 이게 10년 초과된 게 291,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뛴 신축 위주, 굉장히 많이 고점됐죠. 뛴 거 대비 조금 더 낮은 가격 상승률이 적은 10년 차 이후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관리가 잘 된 걸로. 왜냐면 이게 전세가 차이는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피스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서 지금 미분양, 공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아직 임차인을 못 구해서 공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2021년 이후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강의에 따른 좀 부담은 조금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즘 그래프를 한번 보셔도 알 수가 있다시피 2019년까지가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고 2020년부터 계속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까지는 물량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새롭게 짓게 되더라도 2025년 이후에나 물량이 많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금부터 해서 2025년까지 조금 약간 안정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갭을 좀 작게 해서 중대형 위주로 안 뛴 거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주 예정 물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굉장히 반토막 나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예전에 비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2020년도 19년도 지은 게 남아서 걱정이 되더라도 1년 사이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량에 따른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오피스텔 신규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규모나 커뮤니티 시설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소형 아파트가 3인데 오피스텔이 2.5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봤을 때 약 한 70% 정도, 8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던 게 지금은 소형 아파트가 5인 반면에 소형 오피스텔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 60%, 80% 정도 차이 나던 게 60%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조금 오르지 않겠냐. 오피스텔 위주로 좀 상승하지 않겠냐. 이 갭 차이를 요 정도까지 4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제 노후된 초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시장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중대형 오피스텔 대비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노후된 소형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전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매매 거래는 둔화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초소형 오피스텔만 조금 노후된 초소형 오피스텔만 조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큰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매매 시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투자의 틈새를 계속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을 했고, 다음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